네, 다음 주 시장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어느덧 금요일이 되었고요.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내년에 붉은 말이라고 하는데 달려야죠, 대표님. 적토만가요? 네. 예, 계좌도 붉게 달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 우리가 운전 안 해도 되게 알아서 갔으면 좋겠는데 자율주행 말 어디 없을까 싶은데요. 다음 주에도 자율주행주는 괜찮을까요? 계좌도 자율주행? 네. 사놓으면 좋을까요? 네, 아닙니다. 이 계좌는 사람도 좀 봐야 됩니다. 네. 예, 지멋대로 가면 또 안 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머니투데이와 함께 하게 되면 자율주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예, 자율주행 볼 때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왜 움직이느냐라고 봤을 때 그냥 삼성전자가 일단 포문을 열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쪽에서 하반에 독일 전장 부품 GF라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거 묻지 마세요. 회사 이름 너무 깁니다. 네, 네. 이쪽에서 ADAS 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나왔던 변화. 그러면 삼성이 뭘 노리고 있느냐? 이 회사가 스마트 카메라라고 해서 전 세계 1위입니다. 네,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럼 삼성전자도 우리도 예전에 못한 삼성자동차의 꿈 이걸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나왔던 또 하나의 변화를 보게 되면 전장 쪽을 다시 챙겨가겠다. 왜냐하면 전장은 IT예요. 예. 그러니까 전기차는 IT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전기를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나오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그러면 자율주행도 한 축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성과가 나올 게 아니냐라는 쪽들로 바라보고 있고 일단 여기서 또 끝이 아니라고 보는 게 네. 추가적으로 이번에 CES 2016 가게 되면 자율주행 관련된 얘기가 또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들이 일단 우리 현대차가 성과를 좀 보여주겠다라는 쪽들이죠. 현대차가 이번에 보여줄 두 가지 축이 피지컬 AI, 네. 로봇 쪽이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자율주행. 근데 피지컬 AI와 이제 로봇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율주행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단순하게 피지컬 움직이는 AI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로봇 쪽으로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개념을 넓힌다라고 하게 되면 또 봐야 될 게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탑재될 성과에 대한 기대감들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율주행 쪽 움직이니까 뭐 소프트웨어 단도 당연히 움직이고요. 그리고 카메라, 부품, 레이더, 라이다까지 같이 너도 나도 손잡고 가는 그런 흐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목을 압축해 본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어떤 종목으로 추가 시세 후보군 열어보실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새 종목 챙겨주셨는데 현대오토에버,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확실히 기술적인 종목군이네요. 종목들이 다 기네요. 네, 여기 꽉 찼습니다. 네, 6글자. 네, 세셨어요 네. 벌써? 예, 그렇습니다. 긴 종목들이 잘 간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우리 그럼 자율주행 기술력이 얼만큼 올라왔느냐? 솔직히 아직까지는 뭐 테슬라나 어떤 중국까지도 비해서는 아직 조금 못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거야라는 기대감들이 더 쌓여 있겠죠. 그럼 거기서 핵심이 되는 중추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을 더 중요하게 봐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쪽과 함께 차량 소프트웨어 고도화하겠다. 주축이 누가 될까요? 현대오토에버겠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고점에서 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자리에서 뭐 덜컥 사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조정 나오고 약간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보는 게 가장 맞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SOS랩입니다. 지금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라이다인데 3D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고정형 3D 라이다라고 하게 되면 쓰일 용도가 많겠죠. 근데 이거를 단순하게 자율주행으로만 들어가서 웨이모 쪽 봐라. 웨이모도 카메라 8개, 라이다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좀 비싸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좀 고도화시켜서 단순하게 적용하게 되면은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인프라 쪽이나 아니면 또 로보틱스에도 적용되겠다. 그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슈어소프트테크. 이름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슈어. 네, 이런 쪽에서 뭘 하냐면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검증을 하는 데이터를 들어오는데 자율주행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쪽과 함께 연결될 때 일단 검증된 데이터와 함께 소프트웨어가 좀 작동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높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겠죠. 이런 쪽들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SOS랩 그리고 슈어소프트테크 그리고 현대오토에버까지 자율주행에 각각 축이 있습니다.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만 거래대금 7조 넘게 실려가면서요. 확실히 플러스권 잘 나타내고요. 개인이 오늘 매도를 또 큰 규모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919선 지나가네요.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이었습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앞서 동시호가 구간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양지수는 모두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한번 마감 현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다소 안정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의 수급의 연속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려 4거래일 연속해서 담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이 아주 크게 담았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었죠. 앞서 수급 현황 좀 체크해 봤는데요.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 지었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1조 6천억 원까지 물량을 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도 1조 원 넘는 물량이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됐습니다. 기관은 3,400억 원 가까이 담으면서 기관도 최근에 금융투자, 연기금 등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개인들 오늘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하는 모습 확인됩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확인됐는데요. 오늘 오후 1시쯤에는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였었는데 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 동시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환율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10원 가까이 내려가면서 1,440원 부근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1,430원대까지 또 내려가는 등 안정되는 모습들 계속해서 체크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많은 수급들이 특히나 이 반도체 섹터,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되다 보니 사실상 하락한 종목의 수가 더 많긴 했습니다. 반도체 쪽 삼성전자가 무려 5%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또 한 번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노무라 쪽에서 실적에 대한 눈높이도 올렸을 뿐만 아니라 목표 주가를 16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거기다가 GPU 관련해서 오늘 호재도 나왔죠. 5%가 넘는 강세를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60만 닉스 회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투자 경고 종목에서 해제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도 6% 가까이 올라갔고요. 이오테크닉스 비롯한 소부장주들도 오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2% 가까이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제약 바이오 쪽이 요즘 계속해서 좀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테오젠이 오늘 글로벌 제약사와 옵션 계약 체결 이슈 속에서 2% 강세를 보여줬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의 반등 7%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가 오늘 그래도 강세를 보이면서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에서 문 닫았습니다. 금융 쪽 전반적으로 쉬어갔고요. 조선과 우주항공 방산 대표주들도 오늘 모두 다 파란불을 띠면서 끝났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도 3% 넘게 쉬어갔고요. 한국항공우주도 3%대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동차 쪽에서는 대표주가 나란히 1% 내외로 하락했고요. 뿐만 아니라 부품주들도 쉬어갔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시세 연속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 전지주들도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에서는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로봇과 AI 쪽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2% 가까이 하락했고요. SPG는 소폭 오르는 등 종목별로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항공여행 쪽도 지난 거래일에 올랐던 쪽은 대부분 다 쉬었습니다. 한진칼도 오늘은 반락이 나오면서 끝났습니다.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1위입니다. 11만 7천 원으로 기록을 또 세우면서 마감됐고요. 현대약품이 두 자릿수 급등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우선주도 20% 정도 급등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조일알미늄과 남선알미늄 오늘 눈에 띄네요. 남선알미늄은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고요. 계양전기도 오늘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나란히 IT 투톱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한미 반도체까지 큰 시세가 났던 종목들이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화오션, 현대차는 오늘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네이버도 2% 정도 조정 나왔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11% 두 자릿수 급등세고요. 현대무벡스도 계속 꾸준히 이름 올리고 있는 종목이죠. 로봇 관련주들이 역시나 많이 상단에 보입니다. 다만 한라캐스트와 휴림로봇은 오늘 쉬어가면서 끝났습니다. PS 일렉트로닉스 오늘 9% 정도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 확인해 보시면 마찬가지로 원익홀딩스와 현대무벡스가 올라와 있고요. 알테오젠 그리고 노타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온코닉 테라퓨틱스 등등의 제약 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 마지막 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주식 선물하기 가장 많이 선물한 종목이 삼성전자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삼성전자 선물해 주셨는지 싶은데 결국에는 오늘까지의 주가를 놓고 보니까 와 신고가니까 결국에는 선물해서 행복감까지 다 얻어간 거였습니다. 자, 김일수 대표님.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삼성전자 박스 그릴 때 그때 왕창 살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또 중요한 자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자 이제 시작이야 노래를 부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반도체 내년에도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공략 섹터 다음 주에도 반도체는 열려 있다라고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선물 받아서 주가 신고가 가고 이럴 거면 선물 한 계약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선물까지 다 주면 받겠습니다. 예, 커먼.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가 올라가서 좋긴 하겠지만 네. 너무 온도차가 심해요. 아까도 정광판 모셔서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5% 오르게 되면 나머지는 솔직히 초토화합니다.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이를 또 다음 주도 이렇게 그대로 갈 것인가 여기 좀 걱정이긴 한데 그거는 다른 얘기로 보고 일단 반도체 쪽은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 계좌에 있어야 시장을 적어도 보조를 맞출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 쪽에서 뭐 오늘 나왔던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얘기나 뭐 HBM3 그죠? 가격 인상은 네. 솔직히 이거는 뭐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냥 진행되는 과정들이고 거기다가 HBM3보다 HBM4가 더 중요합니다. 거기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거가 더 중요할 것 같고 GPU 개발도 이거 엔비디아랑 상충되는 얘기긴 한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GPU는 삼성전자가 뭘 하겠냐라는 의도가 엣지 단말기 쪽에서 우리도 성과를 내겠다가 자기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웨어러블 기기나 이런 쪽에서 들어갈 거를 대비한 쪽으로 보셔야지 전면적인 뭐 엔비디아의 경쟁 이건 아니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론은 내년 CS 2016에서도 많이 나올 것 중에 하나가 온디바이스 AI 얘기입니다. 그거와 겹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볼만한 이제 종목들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뭐 두말을 할 나위 없이 메모리 업황이 이렇게 좋은데 이제 뭐 DDR4가 더 비싸졌어요. 네, 이런 상황 쪽에서 나오는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당연히 기대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런 쪽에서 나오게 되면은 이번에 다음 주가 아니라 1월 초쯤 갔었을 때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와 함께 기대감들이 가장 먼저 몰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나온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이상 없는 거죠. 그러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다음 분기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주다 보니까 큰 형님들 일어서야죠. 이런 쪽에서 변화를 보시되 그럼 하이닉스가 왜 못 갔어? 별거 없습니다. 그냥 투자 경고 붙었고 한 삼성전자로 집중되다 보니까 큰 형님 가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볼 텐데 내가 작은 형님으로 보이니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여전히 업황들은 유효하다. 꼭 다른 것보다 이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전략들을 세우시는 게 훨씬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뭐 진공 청소기였으니까 수급을 다 가져갔는데 그럼 이 자리에서도 살 수 있을까가 고민인 거잖아요. 아니면 삼성전자랑 친한 반도체 종목군을 사는 게 좋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김일수 대표님께서 현재 구간에서 탑픽 종목 어디로 챙겨주셨는지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옆집 살고 있는 삼성전자 옆집 사는 이오테크닉스네요. 네, 뒷집입니다. 뒷집. 네, 그런 쪽에서 이오테크닉스를 바라보는 입장으로서는 레이저의 강자죠. 레이저 마킹하면 거의 시장 점유율 뭐 70% 이상씩 갖고 있는 상황들이서 일단 이게 왜 중요하냐면 AI 시대에서 나도 수혜를 받는다라는 쪽들이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웨이퍼 수요가 회복하게 되면은 레이저 마커 당연히 매출 한 30% 늘었다는 게 확인이 되는 과정들이고 게다가 또 레이저 어닐릭이죠. 이쪽에서도 또 매출이 한 80% 이상 늘어난다라는 쪽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HBM4입니다. 이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나온 거는 그동안은 그냥 수호라고 하는 그 톱으로 이렇게 자르는 이런 기계식이 아니라 레이저 절단 다이싱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에 따라서 형님이 또 움직일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를 본다 그러면 에이오테크닉스도 할 일이 많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레이저를 가지고 이제 전후 공정까지 좀 넘겨가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좀 앞으로에 대한 할 일이 많다는 거를 암시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 오늘 조금 더 고가로 마감했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오후장에 바이오가 올라오다 보니까 약간 좀 주춤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이상 없다는 쪽에서 지난번 고가 때 30만 원대까지는 열어 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손절가는 23만 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30만 원 라인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오테크닉스. 삼성전자 힘내는데 이오테크닉스도 같이 힘낼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추가 전략 받겠습니다. 오늘 우주항공 얘기 좀 안 한 것 같아서 여기서 좀 같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트랙 아이가 그래도 최근에 가려고 하는 그 상승 추세는 지키면서
상황에서 조정을 나와도 그 추세선은 지키면서 가고 있거든요. 이거 추가적으로 75,000원 목표가 주신 바 있긴 한데요. 물론 한번 그 72,000원까지 트라이가 있었긴 했었죠. 네. 추가적으로는 열어놓고 보세요. 네, 우주항공도 한 축입니다. 예. 뭐 지금 시대가 막 붙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단기 과열은 좀 이제 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년에 계속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종목들은 강하다는 쪽에서 혹시나 또 눌림목 한 6만 원대 초반이나 그 일단 전후까지 흔들린다. 그러면 또 한번 볼만한 섹터 종목이 아닌가라는 쪽에서 일단 관심 체크 그렇게 가겠습니다. 오히려 내리면 더 땡큐다라는 관점으로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세트랙 I까지 점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장 확실히 산타가 발 걸쳤네요. 추가적인 움직임 2026년도 붉은 말과 함께 달려보시죠.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